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R&D에 대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봄철이 되면은 2월, 3월 되면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제안서를 내서 이게 과제 선정이 되면은 정부 자금이나 지자체 자금을 받아서 연구개발 과정을 진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그 R&D 평가위원으로서 오랫동안 이렇게 참여를 좀 하면서 이 R&D 이 과제를 이제 기획을 해서 제안서를 써서 가지고 오고 발표를 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분들이 좀 많아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라는 시간은 한 10분 내외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 팁을 포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R&D 과제라는 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 취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제의 성격이 뭐냐? 이거 과제를 하는 게 중기청이냐, 지자체냐, 뭐 회수부냐, 국토부냐,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을 텐데 이 과제를 하게 된 취지, 이유, 목적 이게 뭐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회사나 뭐 학교나 기관이나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자원을 뭘 갖고 있느냐, 이거 잘 매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R&D 과제 이렇게 선정되는 거 보면 몇 년 동안 이렇게 연구하고자 준비해온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 제안서 하나 쓰는 것 자체가 책 한 권 분량을 거의 써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금액이 작은 거는 그렇지 않지만 금액이 좀 높아지게 되면 책 한 권 분량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준비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보통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연구 개발할 걸 준비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매년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응모하고 싶은 분들은 그 과제의 어떤 취지나 이 목적을 잘 알고 그 자기 회사나 어떤 기관이 갖고 있는 이 자원을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매치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선정될 확률이 대단히 높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한 과제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부분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제 목표 설정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R&D 과제를 낸 데서는 이 과제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이 목표가 이제 서로가 잘 맞아야 되는데 평가위원들이 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지만 이제 평가가 가능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과제를 주는 평가다지만 과제가 줘가지고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를 결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결과 평가를 하려면 이 목표와 부합되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다 보면은 그게 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는 우리가 연구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도대체 뭐고 이 R&D 과제를 부여한 곳에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가를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안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제 PPT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질의응답 이런 개념으로 이런 순서로 됩니다. 물론 이 제안서를 내서 서류만 가지고 1차 심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서류에서 1차 심사 통과해야지만 PPT에서 발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서 자체가 해야 되는데 보통 제안서 평가는 자격 평가입니다. 여기에 들어올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뭐 재무구조라든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서류들이 충족이 됐는가를 평가를 해서 그게 통과가 되면 보통 이제 2단계를 이렇게 PPT 평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그때 이제 질의응답 이런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이 제안서를 작성하신 분하고 PPT 발표자하고가 일치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일관성이 있고 설명이 매끄럽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 발표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어떤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하시고, 이런 걸 또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말이 꼬이거나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거를 회사 내나 조직 내에서 작성을 하시고 그 과정에 이 발표자가 참여를 해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이 질의응답에서 막히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발표한 사람이 질의응답을 받거든. 물론 저게 배석자들이 있지만은, 이 배석자들이 부연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얘들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응답까지 계산을 해서 전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짜가지고 그림을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보통 제한 조건이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발표자나 이게 다 이게 R&D 과정의 참여자로 제한이 다 됩니다. 참여한 사람만 여기에 들어와서 하라는 얘기죠. 여기 이제 뭐 사장,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게 참석자로까지 들어올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다 제한을 해놨으니까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와라. 왜냐하면 옛날에 쓸데없이 뭐 자문교수, 무슨 교수 이런 사람 쭉 데리고 들어가고 병풍처럼 세워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걸 다 배제하기 위해서 연구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들만 이런 발표 장소에 들어오도록 하는 게 지금의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멤버를 짜고 발표자나 제안서 작성자들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제안서 작성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간결하게 글씨를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했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뭐 했음 이렇게 하는 이 어미로 끝나는 거 있죠. 그런 식의 글씨를 보통 쓰게 되고, 좀 띄어쓰기를 단락간에 띄어쓰기를 확실하게 해서 구별을 하는 것도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 여기에도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은 취지와 있고 목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취지를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자원, 인적 자원이겠지, 맨파워 이런 게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연구를 하는데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 연구의 과정에 연구원으로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과거의 연구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에 다 그게 자원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목표가 명확하게 해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돈을 줘야 되는데, 매덕을 줘야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걸 주면은 이 목표가 달성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지와 목표와 이 자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작성하려고 하면 상당히 전문가적인 좀 자질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문장 글도 써야 되죠. 책 한 권을 써내야 되니까 글도 써야 되고 전체적인 맥락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또 하게 되면은,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통과를 하면은 이제 발표 평가를 하라고 이제 오게 되겠죠. 이제 보통 이제 PPT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또 이거 어떤 분들이 PPT 만드는 게 어렵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제안서 그 한글 파일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PPT 평가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PT 평가는 기본적으로 이 발표는 보통 요즘 갈수록 발표가 짧아져요. 어떤 데는 5분 주는 데가 있고, 보통 10분, 많이 주는 데가 한 20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는 데가 20분, 10분, 5분 발표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분량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시간이 쫓겨가지고 이렇게 놓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건 가지고 연습을 해보면은, 한번 사람들 모아놓고 이거 발표를 해보면은 이 시간 조절이 가능할 거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지하고 목표하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떻게 돼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이 사람들이 다 보질 않아요. 이 제안서 양 자체가 방해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다 따져볼 시간이, 이게 여유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간 조절 잘 하시고 아까 이제 목표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어떻게 해서 이 목표를 주어진 연구 기간 내에 달성을 하겠다. 그것만 명확하게 하시고 그 취지, 이 연구 과제의 취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맞춘 과제다. 그래서 국가가 여기다 돈을 줘도 이건 낭비가 아니다 라는 인식을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부분이 있는데 질의응답으로 이제 오게 되면 그래서 가끔씩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질의응답하는 평가위원들이 보통 뭐 6명 내지 7명 이렇게 옵니다. 5명인 경우도 6, 7명 돼요. 근데 이 분야 이 사람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김치가 연구 과제다라고 했을 때 평가위원들 뽑는 사람은 김치 공장 하시는 분, 식품 연구하시는 분, 뭐 저처럼 소금 연구하시는 분, 소스 연구하시는 분, 아니면은 농어촌에 가서 배추를 연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쭉 모여가지고 이거 김치 연구 과제를 평가한단 말이죠.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업에서 오신 분, 학계에서 오신 연구기관에서 정부기관에서 오신 분, 대학교 쭉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각 분야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 거죠. 그래서 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분들도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해왔다지 이분들이 사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이분은 다른 분야 모르다 보니까 또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이분들하고 논쟁을 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논쟁을 하려고 할 필요 없고 경청하는 자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거는 아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건 제가 보완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분들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과정이 되면은 이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부분이 흐트러지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반응하고 평가하고는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논쟁을 하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그 질문의 그것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연구를 잘하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대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은 아직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미흡하지만 우리 연구 자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연구를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점수 매기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기간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데는 최고점이 있고 최저점이 있잖아요. 양쪽을 제외하고 가운데 점수 갖고 하는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 내서 하는 데도 있고 아까 했지만은 낙제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저 최고를 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편파적일 수 있잖아요. 친분 관계가 있다든가 이렇게 편파적인 수기 아니 경쟁업체의 관계에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빼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평균값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쭉 참석을 해본 바에 의하면은 이렇게 어떤 이 기업들의 어떤 발표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대부분이더라고요. 물론 평가를 다 객관적으로 하시지만은 그런 나름대로 이분들의 사정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임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근데 경쟁이기 때문에 점수 차이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좀 정리를 하면은 시간 부분이죠. 타임. 시간 스케줄을 잘 감안해서 하고 어쨌든 이 취지하고 목적 이거 자체를 명확하게 끌고 가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 했지만은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한 이
자원이 우리 연구 인력하고 연구 과거 연구 실적하고 이걸 통해서 이 목표를 그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보면은 많은 분들이 PPT 같은 게 보면은 앞에 그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좀 많이 뺏깁니다. 어떤 분은 회사 연역 갖고 쭉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뺏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평가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이제 스킵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잘 발표 시간 전에 시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발표 중간에 않겠지만은 이 평가위원들하고 논쟁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청하는 개념으로 대응을 하시고 이렇게 평가에 임하시면은 아마 좋은 평가들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앞에 발표를 이렇게 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떠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건 뭐 발표를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러고 또 남 앞에 서면은 그러신 분들이 많죠. 대학 교수분들도 사실 떠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떠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사전에 연습을 조금 해보시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R&D 과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발표들이 많이 미뤄졌는데 아마 다음 주나 4월 달부터는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진행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발표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어서 연구 개발해서 기업에 아니면 학계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